뉴욕의 분주한 도시 속 야심찬 건축가 에밀리는 고급스러운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남편 마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한때는 유망한 뮤지션이었지만 지금은 한물간 기타리스트로 그리니치 빌리지의 작고 먼지 낀 악기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자신의 시들해진 꿈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맨해튼의 유명 건축회사에서 최근 수석 건축가로 승진했습니다. 이 일은 그녀에게 명성과 과중한 업무량을 안겨주었고 종종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에밀리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마크는 씁쓸함과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가 한때 꿈꿨던 밴드는 몇 년 전에 해체되었고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을 홀로 기타를 치거나 오래된 콘서트 비디오를 보며 보냈고 에밀리는 점점 더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의 재정은 빠듯했고 마크는 빈티지 기타에 돈을 쓰는 버릇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평소처럼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만으로 가득 찬 남편 마크였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늦은 귀가를 비난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어디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돌아다니신 겁니까? 저는 엄청나게 배가 고픈데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에밀리는 너무 지쳐서 남편의 불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관 거울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부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서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회사에서 일이 늦어졌어. 에밀리가 거실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큰 봉지에 담긴 감자칩을 먹고 있었습니다. 1.5리터짜리 맥주병은 이미 바닥이 났고 두 번째 병도 거의 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상사잖아.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을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당신은 집에 가야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마크가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휴식이 필요해.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무슨 휴식이 되겠어? 마크, 나 정말 피곤해. 당신이 직접 요리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의지하는 건데? 당신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뭐? 맥주의 취기가 오른 마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우리 집에서 누가 아내지? 나야. 당신이야. 당신이 아내라면 지금 당장 가서 뭐라도 빨리 만들어봐. 나 배고파 죽겠어. 나는 당신이 내가 오면 뭐라도 만들어 놓고 기다릴 줄 알았지. 에밀리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 말에 마크는 예상대로 화를 냈습니다. 가서 요리나 해. 내가 말했잖아. 내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지금 학기 시작해. 이 피리어드라고. 나 TV 보는 거 안 보여? 나도 쉴 권리가 있어. 에밀리와 마크의 결혼식은 2년 조금 넘게 전에 있었습니다. 마크는 한때 피트니스 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탄탄한 몸매와 훌륭한 체격을 가진 이 운동선수에게 반했고 그때 그녀에게는 그가 차분하고 어느 정도는 가볍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반년 조금 넘게 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동시에 훨씬 덜 낭만적이고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크가 일하던 피트니스 클럽은 소유주의 빚 때문에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마크는 도시의 모든 피트니스 클럽을 돌아다녔지만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을 안타깝게 여겨 다른 취업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마크, 어린이 스포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는 건 어때? 그것도 꽤 괜찮은 직업이야. 당신 자격이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나는 콧물 흘리는 애들이랑은 일 안 해. 마크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마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거야. 이 트레이너 일은 이제 지긋지긋해. 앞으로도 계속 피트니스 클럽에서 일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구직은 지연되었습니다. 마크는 계속 집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시청했고 어디에도 취직할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생활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오니 그는 오랜만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집안일을 돕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에밀리는 집에 있는 마크가 집안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도움을 매우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고 남자는 할 일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 있기 위해 여자가 아니야. 에밀리가 그에게 그녀가 일하는 동안 적어도 무언가를 요리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을 때 안드레이는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는 소시지를 넣은 샌드위치 외에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 에밀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그녀는 권리만 주장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인 안드레이에게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허리를 굽혀 돈을 벌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커졌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마크의 어머니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보러 왔는데 그 순간들은 에밀리에게 매우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하자마자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는 며느리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내 남편을 제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안드레이가 듣지 않을 때 그녀는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너는 남자 없이, 특히 안드레이 같은 남자 없이 살기 힘들 거야. 내 주변을 둘러봐. 저게 다 남자들인가? 다들 술주정뱅이에 마약 중독자고 자기 파괴를 일삼고 자기 여자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 네, 남편 안드레이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운동선수, 체격 좋은 남자,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하기만 한다면 돈은 저 혼자 벌어오고 있으니까요. 에밀리가 합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는 이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 남자는 가끔 쉬는 것도 괜찮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 게다가 너는 돈도 잘 벌잖아. 안드레이는 집에서 쉬게 해. 어떤 사람이든 가끔은 자신의 삶을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어. 안드레이에게는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해. 너희는 아직 아이도 없잖아. 그러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아이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가 일하지 않는다고 그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 얘야, 남자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해해. 그러니 너는 복잡하게 만들지 마. 너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좋은 남편을 잃을 위험 말이야. 요즘 안드레이 같은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어. 그리고 그에게 집안일을 떠맡기지 마. 그런 태도는 남자들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줘.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남자가 무슨 남자야? 그냥 헝겊조각이지. 너는 헝겊조각이랑 살고 싶니?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 저는 그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고 더욱이 그를 괴롭히지도 않아요. 저는 단지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적어도 청소를 하거나 무언가를 요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는 자유시간이 넘쳐나고 저는 반대해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두워진 후에야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너는 그를 탓하는 거니? 내 말을 잘 들어, 얘야. 네가 계속 그를 탓하면 그는 너에게서 도망칠 거야. 자신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남자는 그것을 참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남자에게 자존심은 가장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이야.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는 금방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줄 다른 여자를 찾을 거야. 그러니 너는 집안일을 직접 해. 그리고 안드레이가 게으름뱅이라는 말은 그만둬. 나는 그가 곧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해. 남자가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있고 아무도 그를 사소한 일로 방해하지 않을 때 항상 그렇게 돼. 안드레이는 게으름뱅이가 아니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는 옳았습니다. 2개월 동안 집에 있다가 경비원으로 일자리를 구한 안드레이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운동을 하며 식단 관리를 철저히 했지만 이제는 생맥주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더 독한 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드레이는 볶은 대신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스포츠는 안드레이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이런 퇴행적인 변화를 보면서 에밀리는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서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지친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소시지 한 팩을 꺼냈습니다. 이 소시지는 이런 경우를 위해, 즉 빠르고 배부르고 따뜻한 것을 요리해야 할 때를 위해 특별히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매우 고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커피 한 잔만 마셨고, 점심에는 직장 식당에서 치즈를 넣은 팬케이크 하나만 먹었습니다. 이때 에밀리와 꽤 친한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던 동료 나데즈다가 함께 했습니다. 나데즈다는 안드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나는 네가 그와 어떻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너 자신과 그를 봐. 너는 부하 직원이 많고, 월급도 많고, 전망도 좋은 수석 회계사인데,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고 축구를 보는 백수야. 그리고 그는 네가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너에게 소리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과는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없앨 거야. 그는 너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아, 나대지다. 네가 그를 예전에 알았다면 나는 쾌활하고 재미있고 운동을 잘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그런데 지금 그는 무기력하고 화를 잘 내고 어리석고 게다가 공격적이야. 내 남편의 그런 변화에 내가 기여한 걸까? 나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걸까? 그의 피트니스 클럽이 문을 닫은 후 그는 크게 변했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에밀리, 물론 네가 그렇게 된 것에 네 책임도 있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모든 것을 그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야. 네가 처음부터 화를 냈다면 맥주도 뱃살도 공격성도 없었을 거야. 너는 그에게 너무 편해졌어. 돈은 네가 벌어. 많이 벌었으니 마음대로 써. 그래서 그는 쓰고 있어. 너는 그에게 편해. 그게 다야. 나대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돈은 네가 벌고 요리는 네가 하고 집 청소도 네가 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는 잘 정착했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쫓아내고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게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것은 싫고 저것은 안 할 거야. 나대지다. 하지만 그는 직장을 구했어. 그래, 구했지. 하지만 그가 어떤 직업을 찾았는지 주목해봐. 그는 하루 일하고 3일 쉬어. 젊은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퇴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런 직업은 은퇴한 사람들이 일해. 건강이 좋지 않아. 매일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업으로 일하는 거야. 그런데 그는 은퇴한 사람이야? 그는 겨우 26살이야. 그 나이에는 열심히 일해야 해. 나는 그에게 여러 번 말했어. 나대지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그를 노예처럼 부린다고 말해. 너는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24시간 내내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있지? 친구야. 나는 너에게 그런 사람에게서 도망치라고 조언하고 싶어. 다행히 너희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 특별히 붙잡을 것도 없어. 네가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남자가 왜 필요해? 너는 젊고 아름답고 흥미로운 여자야. 너에게는 진정한 남자가 필요하고 너는 여전히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어. 너의 안드레이와는 살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냥 안 돼. 친구와의 이 대화 후 에밀리는 나데지다의 말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데지다가 조언한 대로 행동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남편이 예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녀는 한때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잃은 후 자신을 찾는 데 길을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현관 옷걸이에 걸려있는 커다란 빨간 망토를 발견했습니다. 이 망토는 그녀에게 매우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가 입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에밀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지 않은 거야. 그녀의 방식이지. 에밀리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안드레이와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밀리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고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 없이 단둘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 아내가 너를 괴롭히니? 불평하고?
아, 말도 마. 엄마, 적어도 평일에는 그녀가 집에 오래 없어서 다행이야. 그 시간 동안은 그녀의 헛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 그녀는 나에게 또 다른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지치게 했어. 하루 일하고 3일 쉬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냥 오락이라고 말해.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몰라. 엄마, 내가 그 하루 동안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24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쓰러져. 사장은 밤새도록, 그리고 하루 종일 창고를 왔다 갔다 하라고 해. 나는 그 하루 동안 30km를 걸어. 당연히 일한 후에는 쉬고 싶어. 우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해. 무슨 또 다른 직업이야? 나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쉴 수 없는 거야. 나는 당나귀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 아들아, 그래. 너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그녀는 정말 욕심이 많아. 그녀는 아마 세상의 모든 돈이 자신의 손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녀는 아마 뭔가를 꾸미고 있을 거야. 아들아, 또 다른 질문이 있어. 그녀는 왜 그렇게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는 걸까? 그녀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녀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너에게 바보야. 직접 말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런데 나는 그 점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워. 그녀가 애인을 만나러 다니는 것일 수도 있어. 그녀의 놀라운 승진, 그리고 돈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아들아? 내 말을 생각해봐. 내 말이 틀린 것 같아? 애인이라니, 안젤리카에게. 나는 그것을 별로 믿지 않아. 그녀가 누가 필요하겠어? 그녀 같은 여자는 수백만 명이나 있어.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 뭐가 있어? 안드레이는 어머니의 추측에 대해 분명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믿지 않으니 바보지. 눈을 크게 떠. 그녀가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지 봐. 시어머니는 욕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지 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옷이야. 나는 그녀가 어떤 레이스 팬티를 입는지 봤어. 마치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야. 내 죽은 아버지는 그런 속옷을 입은 여자들이 나오는 잡지를 보는 것을 좋아했어. 다 반투명하고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야. 말해봐, 그녀는 누구를 위해 그런 것을 입는 거야? 남편 앞에서 그런 노골적인 속옷을 입는 여자를 본 적 있어? 아니, 아들아. 여기에는 분명히 그녀의 속임수가 있어. 나는 그녀에게 적어도 한 명의 애인이 있고 아마도 여러 명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그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봐. 너에게서 불쌍한 녀석, 돈을 뜯어내잖아. 그렇지 않니, 아들아? 내가 틀렸어?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에밀리는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가 지금 이 순간 옷장을 뒤지며 자신의 속옷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명히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 무슨 짓이에요? 에밀리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방으로 재빨리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이 망할 것. 좋은 것을 기억해봐. 바로 여기 있네. 시어머니는 에밀리의 속옷 몇 개를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오늘은 일찍 왔어? 데이트가 깨진 거야? 아니면 드디어 양심이 생겨서 집에 와서 적어도 한 번은 남편에게 제대로 된 저녁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안드레이는 내 잘못으로 먹는 그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곧 위궤양에 걸릴 거야. 그는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 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에밀리는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이제 당신의 소중한 아들은 마침내 당신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에게 맛있는 수프와 다른 유익한 음식을 직접 먹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 아파트에서 나가주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소식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에밀리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는 무언가 대답하려고 했지만 안드레이는 말없이 앉아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거예요.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좋게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강제로 쫓겨날 거예요. 기뻐해, 안드레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너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당장 여기서 둘 다 꺼져. 내 말 알아들어? 꺼져. 안드레이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여자를 찾지 못할 것 같아? 너는 정말 내 푸념으로 나를 지치게 했어. 너는 항상 돈이 부족해. 그 돈이 왜 필요해?
너는 사는 것이 나쁜 거야. 어쨌든 그것은 내 일이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안드레이는 큰 가방에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는 그의 가방을 꽉 잡고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려고? 너 나에게 가려고. 내 아파트로? 물론 엄마에게 가야지. 안드레이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어, 엄마? 나는 아직도 엄마에게 등록되어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가 부산을 떨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오는 것은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안드레이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를 매우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안 돼, 아들아. 나랑 예고르 스테파노비치는 최근에 합쳤어. 너도 그를 알잖아. 그는 내 이웃이야. 그의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내 아버지처럼 우리가 너를 어디에 둘 수 있겠어? 그리고 예고르 스테파노비치도 이런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에게 갈 수는 없어. 그의 아파트에는 이미 아들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어. 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안드레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에게는 낯선 남자가 친아들보다 더 중요한 거야? 아니. 너는 나를 오해했어. 안드레이. 그냥 너는 나를 이해해야 해. 나는 네 영웅적인 아버지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는 평생 나를 때리고 사소한 일에도 나를 억압했어. 내 몸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나는 적어도 인생의 끝에서 좋은 남자를 만났어. 이해해? 내가 단순한 인간적인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아니 아들아. 너를 내 집에 들일 수 없어. 차라리 너는 여기 에밀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어. 너는 그녀 같은 여자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누가 그런 빈둥거리고 게으른 사람을 참아주겠어? 이봐요, 멋쟁이들. 그만 싸우는 게 어때요? 에밀리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두 분께 제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밖에서 관계를 해결하세요. 그러나 안드레이와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을 아파트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내야 했고 그들이 현관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분노에서 에밀리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젊은 여성을 모욕하고 그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이제 그 모든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이 달콤한 커플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빨리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악몽처럼 영원히 잊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에밀리와 안드레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이혼시켰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지난 후 에밀리는 군인 출신의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어머니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녁과 주말에는 의붓아버지인 예고르 스테파노비치와 공통 언어를 찾으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고르 스테파노비치는 나이 많은 의붓사들을 가르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엘레나 아나톨리에브나는 예고르 스테파노비치의 편을 들며 아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예고르 스테파노비치에게 반대하면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꿈은 안드레이가 아파트가 있는 여자와 재혼하여 자신과 따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 이 자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종종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그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듯했고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에 몰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건물들은 독창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고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받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유명한 부동산 재벌존 해리슨이었습니다. 존은 40대 초반에 매력적이고 성공한 남성으로 에밀리와는 달리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대담함과 자신감의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디자인 감각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존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결과 펜트하우스는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존은 에밀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에밀리는 망설임 끝에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저녁을 보냈습니다. 존은 에밀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존은 에밀리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초대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뉴욕의 야경은 황홀했습니다. 에밀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존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끌렸고 결국 그날 밤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자신은 결혼한 몸이고 그와의 관계는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말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존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여전히 자신의 음악에만 몰두했고 에밀리의 노력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마크와 바바라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바바라에게 에밀리가 존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 바바라는 에밀리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부도덕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그 길로 마크와 바바라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마크는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당황했고 바바라는 에밀리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크와 바바라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이혼 후 작은 아파트를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건축 회사를 설립했고 그녀의 회사는 연일 승승장구했습니다. 존은 에밀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자신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배려에 감사했고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크는 에밀리와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고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바바라의 집에서 나와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음악을 시작했고 자신의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 자신의 진심을 담았고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뉴욕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만족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마크의 공연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크의 밴드는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클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크의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크의 음악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깊은 감성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에밀리는 마크의 공연을 보며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에밀리는 마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크는 에밀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크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사과했고
에밀리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부로서는 헤어졌지만 친구로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마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랐고 그녀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녀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이해심과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존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몇 년 후 에밀리와 존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뉴욕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건축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존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바라는 여전히 마크에게 의지하며 살았지만 예전처럼 그를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에밀리는 가끔 마크의 공연을 보러 갔고 그들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그 과거를 통해 를 배웠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뉴욕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드라마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드라마를 사랑했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앞으로도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뉴욕의 화려한 불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등대가 되어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에밀리는 오늘도 뉴욕의 거리를 걷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